이어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비닥스 류홍렬 CEO님의 모더레이터 진행으로 오픈에셋 김경영 대표님과 앱토스 크리스티 리 아시아 태평양 한국 총괄님, 해시키그룹 앤디 리 토크라 파트너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구조와 토큰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고요. 수익성과 리스크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한국이 이를 활용해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는 모더레이터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는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대가 준비되었는데요. 우리 모더레이터님께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덱스의 류홍렬 대표입니다. 저희 비덱스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종합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구조화 토큰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더레이터를 제안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까? RWA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커스터디 기업은 이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전반에 있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에 있어서 이 RWA 스테이블 코인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초청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래서 이 주최 측인 토큰 퍼스트 코인 리더스에서 굉장히 사려 깊게 좀 생각하시고 오늘 토론을 좀 준비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기반, 즉 우리가 이미 흔히 쓰고 있는 법정화폐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USDC, USDT 등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법정화폐 기반이 아니라 RWA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점차 주목을 받고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WA라고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를 비롯해서 원자재, 커머디티죠. 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여러 실물 자산들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수십억 달러 규모가 이미 토큰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볼 때 우리들은 좀 몇 가지 좀 시사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법정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내지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RWA 스테이블 코인이 고유한 수익 구조 내지는 위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이 RWA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자, 자산운용사, 규제 당국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제받는 레귤레이티드 에셋 클래스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들과 관련해서 저희 훌륭하신 패널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패널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시켜드리면은, 먼저 오픈에셋의 CEO를 맡고 계신 김경업 대표님, 이든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옆에 이제 앱토스 랩의 한국 에이펙 지역 대표를 맡고 계신 크리스티 리님, 마지막에 해스키 그룹의 파트너를 담당하고 계시는 앤디 리 님이 오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말과 그 영어를 좀 번갈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순차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픈에셋은 이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크게 그 분야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RWA 기반 토큰의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적인 어떤 혁신적인 요소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 RWA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어떤 규제를 준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픈에셋을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가장 유명한 팀이다라고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피아팩트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당연히 RWA 기반이고, 우리가 예전에 뭐 그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뒷단의 어떤 리월드 에셋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 핵심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웹3 좋아하신 분들이고, 웹3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는 RWA의 핵심은 결국은 리얼월드 에셋들을 다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이 저는 저희 오픈에셋이 하고 있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커런시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웹3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USDT나 DC를 통해서 다양한 가상자산들을 이제 거래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사실 한국도 그런 RWA 시장에 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커런시인 원화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측면에서 결국은 통화를 온체인에 올린다. 저는 온체인 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원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고, 결국은 RWA에서 핵심은 우리가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가 핵심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더 이런 자산들을 거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는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올 거고요. 일본도 이제 엔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각국 통화들이 올라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온체인상에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FX 시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FX 시장과 더불어서 바로 옆에 여러 가지 토크나이즈된 RWA 기반의 자산들도 거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규제 준수 측면에서 오픈에셋이 좀 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규제적으로는 저희가 저희가 21년도, 22년도 한국은행 이제 CBDC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민간 영역에 언젠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릴 거다. 원화도 물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해외 사례들을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DT를 먼저 봤었고요. 그다음에 USDC를 봤었고, 그다음에 팍소스, 그러니까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행하고 있는 팍소스, 예전에 이제 바이낸스 USD도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경쟁했냐면 팍소스가 먼저 USDC의 리저브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쟤네들 리저브 제대로 갖고 있는 거 맞아? 팍소스는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이제 팍소스가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미국 국채로 이제 관리를 하고 했고, 그걸 이제 USDC도 따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테더를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테더도 결국은 다 미국 국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그랬고 그 테더 쪽에 중국의 사태 때도 그랬고 이제 디패깅 되는 이제 시점들이 있었고 그거를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발행량이랑 리저브가 일치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당국에서도 막 규제적으로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하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은행들과 사실 POC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거예요. 뭐 지금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발행을 할 수 있죠. 발행할 수 있고 매달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 개사 중에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국채가 갖고 있는 국채의 일련 번호까지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그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은행이랑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과 했던 부분은 오픈SC 마음대로 발행을 아예 할 수 없게끔 기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해서 은행들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걸 그 블록체인 서명으로 서명해주지 않으면 증명해주지 않으면 아예 저희가 발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 저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행량이랑 리저브가 일치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네, 경험에서 나온 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토콜 관점에서 한번 좀 시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크리스티 리님, 그 RWA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이라든지 체인 간의 어떤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유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본인 생각도 좋고 아니면 앱토스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좋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해외에 살다 온 적이 없어서 괜찮으시면 한국어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앱토스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앱토스는 이제 원래 그 무브라는 저희 자체 랭귀지를 개발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그 DM 리브라가 전신인,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나와서 뭐 저는 페이스북 출신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시작한 회사고, 뭐 저희 앱토스는 메인넷이 이제 곧 3주년이 되고요. 네, 뭐 나온 지 이제 3주년 되는 시점에 사실은 뭐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거의 3년 정도 이제 총괄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이펙을 하고 있으면서 좀 이제 관찰을 해보면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메타에 있을 때 뭐 페이먼트 중심으로 하던 것들 그런 식으로 좀 다시 저희 포커스가 좀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뭐 그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앱토스가 좀 제너럴 퍼포즈 뭐 L1 이렇게 이제 좀 많이들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 자체도 뭐 게이밍에도 한번 좀 포커스를 했던 적이 있었고, 아니면 뭐 팬 인게이지먼트 뭐 IP 이런 쪽에 좀 많이 파트너십을 했던 적도 있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많은 좀 섹터를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파트너십, 크고 작은 파트너십도 투자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는 좀 올해 저희 포커스가 뭐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가 좀 좁혀졌고, 물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섹터에서도 이런 이제 기술이죠. 뭐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뭐 섹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의 수단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멀지를 하는 시점에 이제 앱토스가 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RWA라고 하는 이제 어떤 용어들을 과거에 썼을 때는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많이 썼다면, 뭐 최근에는 특히 한국이 이제 그 규제가 많이 이제 열리면서 좀 더 직접 와닿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에이펙에서는 뭐 홍콩, 중국, 뭐 베트남 이런 쪽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크로스로 좀 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홍콩의 어떤
뭐 엔트 그룹 산하에 있는 뭐 RWA 월렛을 하는 팀이 앱토스랑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뭐 RWA에 올릴 뭐 자산이나 뭐 아니면은 뭐 발행하는 이제 그런 집단 약간 이런 걸 소개해 줄 수 있냐, 아니면 뭐 한국 유저에게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라탐에서 하는 팀이 한국 유저에게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약간 질문들이 RWA 쪽에서 좀 많이 오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느끼는 뭐 챌린지나 뭐 앱토스의 뭐 장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이제 나라가 각각의 그 옛날부터 뭐 트레드파이나 페이먼트에서도 그렇듯이 각각의 국가마다 규제와 라이선스 뭐 필요 여부, 뭐 아니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이 다 매우 다른데, 뭐 심지어 뭐 우리나라와 일본, 가까운 일본도 정말 그 분위기가 다르고 규제가 다르듯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앱토스에 있으면서 저희의 장점은 이제 물론 이런 챌린지가 있지만 이 챌린지는 모두에게 있는 거는 이제 똑같다 보니까, 앱토스의 장점인 1번은 저희가 이제 뭐 메타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뭐 옛날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뭐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페인이긴 한데, 저희 리걸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좀 빡세게 되게 그 레귤레터리에 컴플라이언트하게 이렇게 저희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제가 뭐 농담이지만 다른 메인넷 이제 BD 분들을 만나면 혹시 트위터에 뭐 이런 거 올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분들은 그게 왜요? 이러는데 저희 회사는 뭐 그런 걸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마저도 개인 거에도 뭐 그런 게 이제 되게 이제 심할 정도로 정말 그 레귤레이션이나 그 워낙 또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뭐 SEC나 이런 것들에 최대한 컴플라이언트하게 하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뭐 크로스 컨트리 크로스 보더로 일을 할 때도 그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해당 뭐 현지 로펌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내부에서 그곳에 이제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그리고 파트너사랑도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제 약간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런 스터디를 좀 많이 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저희 팀 자체가 좀 아직은 작다 보니까 뭐 엔지니어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135명 정도 되는데, 뭐 BD 팀은 해봤자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면서 같이 이제 뚫어주고 좀 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챌린지라고 아까 이제 질문해주신 걸 다시 돌아가면, 기술적으로 아직은 좀 뭐 챌린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세틀먼트 부분이나 어떤 리퀴디티에 있어서 뭐 되게 빨리 이제 좀 이게 이제 돌아가야, 트레드파이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웹2 소위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웹3도 저희 생각에는 이제 비로소 정말 모두가 불편함 없이, 뭐 이게 물론 속도도 될 수 있고 UX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앱토스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 이런 것들에 최대한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혹은 뭐 B2B라면 이제 인스티튜션 프렌들리하게 1번은 저희 이제 뭐 여러 이제 현존하는 L1, L2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체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얘긴 즉슨 뭐 TPS라고 하는 뭐 트랜잭션 per second, 뭐 초당 트랜잭션이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4만 정도를 실제로 이제 4만 TPS를 기록하고, 뭐 이론적으로는 뭐 10만, 15만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브세컨드 레이턴시를 메인넷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해서 지금은 0.4초 만에 이제 그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는.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제 뭐 하나의 월렛에서 제 다른 어카운트로 뭐 트랜잭션을 보내면 거의 그냥 바로 이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웹2나 트레드파이에서 저희 파트너십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이제 테크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를 좀 선택하는 부분이 뭐 앱토스에게는 또 다시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뭐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챌린지가 있는 부분은 뭐 아까 이제 리퀴디티 또 중요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이제 non EVM 또 이다 보니까 또 이런 챌린지들을 더 느끼고 있는데, 뭐 리퀴디티라는 게 사실은 뭐 디파이도 마찬가지 숙제를 계속 풀고는 있는데,
뭐 이 거래소에 뭐 리퀴디티가 있고 뭐 이 덱스에는 리퀴디티가 없다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약간 인터오퍼러블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예를 들면 뭐 이 사용자는 이 덱스를 쓰고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이 리퀴디티를 가져오고 싶다. 뭐 아니면 팀 입장에서 LP 뭐 풀 이런 입장에서 그럴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파트너사와 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어떤 인센티브를 이제 추가 부여하면서 이 리퀴디티 풀을 이제 좀 서포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이제 파트너사들이랑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희가 이제 좀 풀어야 될 챌린지면서 또 앱토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RWA 스테이블코인은 새로 떠오르는 분야라서 아무래도 규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발전과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앤디님한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앤디, let's bring in investor perspective. What appetite are you seeing among institutional investors in Asia for yield-bearing RWA stablecoin? And how do you evaluate counterparty risk and custody party in this new area? Sure. All right. Thank you, Harry, for the question. Good. 감사합니다. My name is Andy. I'm from Hashkey Group. We're based in Hong Kong, and we're one of the largest digital asset groups here in Asia. We have businesses ranging from exchanges to asset management as well as tokenization. So, from our standpoint and our interactions with investors, the short answer to Harry's question is that there is a very strong interest for tokenized assets and also yield-bearing, and any assets on a tokenized basis that can bear yield. Because right now, when what we see in our clientele, as well as the interactions that we have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everyone is looking for the next big thing in terms of investments. This is why you see on the market, there is a lot of talks about DATs. This is also why there's a large push for tokenization. But more importantly, there's a big push for stablecoins, especially on a regulated basis, because these stablecoins will enable people to actually bring the money from their bank accounts and onto blockchain, enabling them to actually buy these assets. In terms of counterparty risk, this is where we see regulations come in that will support a lot of these assets, especially in Hong Kong and different regions across Asia. There are regulations being put together that will allow people to actually legally and provide and allow them to create tokenized assets that enjoy the same benefits as the security laws for the securities that you have today. So, for example, a lot of the assets that we see in Hong Kong today are managed products. So the funds, money market funds, the equity funds, the ETFs I see in today's market that you're able to buy on exchanges as well as through different distribution channels. These are being tokenized and slowly being bring on chain. And what we're seeing is that the more crypto native, the Web3 investors have strong interest in purchasing these regulated assets because they give them protection, but at the same time yield, which minimizes potential counterparty risk from an investor perspective. But more importantly, this allows people, especially on the Web2 basis, more traditional basis, the family offices, the different fund managers, allow them to invest in differentiated asset that can allow them for instant transactions, T+0 on chain without the need to actually wait for settlement on a T+1 or T+2 basis. So by doing T+0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increases their use of money, making it more efficient, and actually reducing potential risk that may see when investing these assets. Thank you. Thank you, Andy. Well, can I ask one more question? Of course. Yeah. Is there any specific asset, real-world asset category you are super interested in? If the kind of RWA-backed stablecoin are issued, you would invest. Sure, absolutely. So I think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this today as well too, which brings us to Korea today as well. I think as a start, anything that is very liquid today are perfect for tokenization. This is why in Hong Kong today we're seeing a lot of people with money market funds. Money market funds underlying is essentially U.S. Treasuries. So this is something that investors understand, and it's very liquid, and it's a very easy way to do tokenization.
in Hong Kong, I'm certain many people in the room knows there's a stablecoin ordinance that's been passed and enacted in August this year. One of the criteria is that they need, for having a stablecoin, is they need to have liquid assets, and they do not say what types of asset it is. So money market funds has been a top choice for many people to be considered as potentially as an asset for stablecoins. Secondly, I would say that next big things would be things that are more liquid. Equities are great. In Web3, there's a big movement for tokenized equities, and which brings more liquidity to those that's been listed on NASDAQ and on NYSE. But more importantly, OpenAI, SpaceX are some of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tokenized today and being traded on different exchanges. So anything that brings liquidity is great. And these are more higher risk, but we do see a potential one day for these potentially, for example, like ETFs that's been traded on exchanges can also be part of these underlying stable coins, which could also potentially bring yield in the future. The regulation today for most countries for stable coins is that they cannot generate yield, because if it generates yield, it becomes a security. But we do see companies in the space trying to figure a way out as well too. Ethena, Anchorage are some companies that is actually working with regulators to figure out what's the right way to provide safety, provide security to investors, but more importantly, bring a good return as in the form of yield to them as well.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Andy.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요.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적인 MMF나 ETF와 경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상호 보완 관계로 갈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크리스티. 네. 네, 사실 앱토스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 테더, 서클사 다 가깝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이나나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블코인 새로 나오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사랑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의 트레드파이의 MMF나 ETF 시장이 굉장히 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토크나이즈드나 이제 온체인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규모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 또 RWA를 비교만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돌아가는 볼륨, 예를 들면 이제 앱토스에서도 지금 1빌리언 이상 이제 발행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RWA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한 600 밀리언 정도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규모가 그 기존 시장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 될 것 같고,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MMF나 ETF에 얼마나 그 웹3나 블록체인이라는 요소가 프로그래머빌리티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면 인터오퍼러빌리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리퀴디티도 이슈 또 풀어야 되는 이슈가 있듯이, 그리고 지금 이제 생각하기에 CEX랑 DEX,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디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갭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디파이를 하는 유저다 이랬을 때 그 유저라는 게 되게 작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스 어답션을 얘기하고 이제 기존 시장,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에 디파이를 왜 사람들이 하고, 약간 그 장점이 뭐길래 트레드파이에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왜 블록체인을 하는지, 그래서 왜 블록체인이 그 AI만큼은 아직은 못 갔지만 앞으로는 AI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결국에 기술은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를 해결해 줄 수 있길래, 그리고 뭐가 문제길래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좋은 솔루션, 앱토스 같은 기술력이 좋은 메인넷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는 보완이 될 것 같고, 이제 물론 이제 풀어야 될 숙제,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당연히 너무 기본적이고, 트레드파이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나 기술적인 수준이, 그리고 UX가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또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다음 김경업 대표님. 네. 저는 사실 우리가 현금 사용하고 있고, 이게 CBDC가 되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되든 이 세 개가 경쟁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전에 한국은행 사업 때도
현금이랑 CBDC가 경쟁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그 금으로 조개로 쓰다가 뭐 또 금으로 쓰다가 뭐 이제 통화가 생겨서 통화 쓰다가 그 통화가 이제 우리가 뭐 카드로 결제를 또 하다가 그게 또 건너뛰어서 QR로 결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리가 뭐 결제를 하든 또는 송금을 하든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주로 사용하는 이제 커런시가 뭐 올라간다든지 또는 MMF나 ETF가 토크나이즈드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합성 상품들이 온체인에서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y, w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the my question? My question was, will RWA-backed stablecoin compete with or support traditional instrument like MMF or ETF? Sure. So I listened to the translation Korean just now from Christy and from Ethan. I think they mentioned two really good points that I want to amplify a little bit more, which is on the DeFi, which gives access to distribution and additional yield, as well as what Ethan mentioned about the expansion of different assets and tokenization. Right now, I think the opportunity is RWAs to actually bring more assets on chain, allowing people to get access to blockchain as well as giving them utility. But more importantly, I think what's next is what HashKey always has been started focused on, which is how do we actually take these assets and actually bring true on-chain capabilities to them. Something that was native on-chain and something that has instant transactions and something that can leverage the ledger on-chain to bring transparency and trust to billions of users globally. I think I think that is more important in terms of for these RWA, whether it's RWAs or RWA-based stablecoins, being able to live natively on chain and being able to leverage DeFi protocols such as on Aptos is actually very, very important. We have our own HashKey chain as well too, which that's something a focus that we're thinking of. But more importantly, there's regulations that's changing today in the world. Regulation has not touched DeFi yet, but I think someday it will, maybe in a few years from now. But this is the opportunity where if the regulation will come towards DeFi, and there are ways to actually protect investors today through permissioned whitelisting to give them access to these assets, I think we should look at how do we do things more natively, and actually how do we leverage blockchain, but more importantly, how do we bring differentiated assets, as Ethan has mentioned, to billions of people globally, because that would actually change the way we actually use money today. And I think that's really more the important thing we want to share with the audience today. Thank you.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Last common question to first to Andy. Actually, on this question, I would like to expect some objective opinion or view from you. My question is, could Korea position itself as a regional hub for RWA-backed stablecoin? Wow, okay. I think in order for that to happen, a few things need to happen first. So the first thing is, I think for us in Hong Kong, why people really want to use stablecoin there is because that we don't have any FX restrictions. And I think that goes the same for many countries that's looking at pushing stablecoin ordinance today. For example, in the US, there's the Genius Act that's been enacted. In Europe, there's been a push for MiCA licensed stablecoins. So I think one thing to consider first is for Korea to be considered as a global hub for stablecoins or even RWAs. How do you actually think about the FX restrictions that you have today on the currency is probably one thing I would start with to think about. I think the second criteria for that to happen is that is there a lot of market participants locally that's willing to push for it? Because ultimately, Korea should be the home market, and Korean companies should be supporting this initiative. Then in that case, Korean companies should be standing up and actually creating assets
showcasing the power of blockchain and also the benefit of really high quality assets that's currently in Korea today. For me, I think it's not just about, when I mentioned about liquid assets, it's not just about the equities and the ETFs I see today. IP,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new energy, these are things that I think Korea has a really strong hand at. And I think these has really strong potential to be tokenized and bring liquidity, as well as be created as an alternative asset to billions of investors globally. This is the opportunity that we see today in Korea, and I think this is the right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it. I think the third criteria is simply, what's the blockchain that you guys want to use going forward? There are hundreds of blockchains out there today, but what is the blockchain that will help actually make this happen? You know, the one thing that I was talking to a lot of people is that a lot of the blockchain ecosystems head of APAC are all based in Korea today. You have the right people here to guide you and work with you very closely to make it happen. Take advantage of that, and I think that will change, turn Korea into a big hub. And also, a certain exchange also launched a chain yesterday, which I'll not name. Thank you. 땡큐 앤디. 이 마지막 질문은 공통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두 분께는 마지막 발언 한 20초 정도씩 마무리 코멘트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뭐 당연히 한국 시장 엄청 잠재력이 큰 시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규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당국 쪽에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작게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샌드박스나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규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계적으로 봤을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강하게 말하면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야지 우리 한국의 에셋들을 올려서 거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이디어 내고 싸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해되지만 은행만 해야 된다, 은행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열어서 업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앱토스를 조인하기 전에 웹3의 투자도 세아 이제 철강 이제 패밀리 오피스 있으면서 미국에 투자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센트비라는 이제 해외 송금 업체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과 크로스보더 뱅킹과 일도 했고 했었는데 항상 한국을 보는 시선은 한국이 정말 빠르고 되게 그 트렌드나 이런 어떤 테크의 캐치업을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또 이제 웹3, 웹2 저는 이제 그쪽을 이제 망라해서 좀 생각해 보면 항상 규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좀 질문을 하는 거는 좀 공통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다 장단이 있는 건데 규제가 정말 없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해자, 소비자 피해가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그런 이제 보호가 잘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답션을 이제 저해야 하는 속도를 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동등하게 보고 그 ROI를 따지면서 시장을 진입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한국이 그냥 국가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계속 우리의 어떤 이런 좀 장점을 더 살리면서 이게 좀 안 좋은 그 걱정거리를 덜 만들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한국 분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시작될 때 이 35분 어떻게 채우나야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좀 깊이 있는 고견을 좀 들려주셔가지고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얘기된 내용뿐만 아니라 RWA 쪽 기반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의 영역으로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고민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규제를 넘고 또 새로운 기술로서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론 참여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토론 함께해 주신 류홍렬 CEO님, 김경영 대표님, 크리스티리 아시아 태평양 한국 총괄님, 그리고 앤디리 토큰화 파트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물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차별점과 한국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가능성까지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